네, 감기와 집착의 아이콘이자 섬나라 재벌 조나단 나의 네, 이성균 배우님 먼저 좌측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바로 이한희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한 스크린 컴백을 꿈꾸는 은퇴한 톱스타 열애 역의 이한희 배우님입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이한희 배우님 그대로 계시고 이성균 배우님 입장에서 커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좌측 잠시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봐 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계시면 이제 이원석 감독님 입장에서 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서 주시고요. 네. 네, 열애 바라기 네, 포즈입니다. 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해주시고 마지막 네, 공명 배우님 네, 이미지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중앙 사진만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포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킬링 로맨스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네,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4일 개봉 이전에 영화를 기자님께 첫 선에 보이는 자리인데요. 먼저 이원석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떨리는데 네, 너무너무 떨려요. 네, 그리고 잘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기자님들. 네, 다음 이성균 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조나단 나 존나 역할을 맡은 이성균입니다. 네, 이렇게 궁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킬링 로맨스에서 황열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이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파격적인 변신과 파격적인 장르를 선택한 감독님과 네, 배우들이 이 작품에 참여한 계기 그리고 이야기 간단히 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짧게 네, 영화를 오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처음에 박정희 작가님한테 대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로 코미디를 한다고 그래서 그 뭔가 맞지 않는 이 엇박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넣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르들이랑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쿠키 영상까지 마지막 웃음을 전해준 이성균 배우님 네, 참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대본 처음 볼 때 정말 요상했습니다. 아, 이건 뭘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과 굉장히 특이하고 너무 재밌는 신들의 연속이 너무 즐겁게 봤고요. 그 대본에 또 이원석 감독님 전작인 뭐 남사형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대본에 감독님의 연출이 더해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한희 배우님. 저도 사실 킬링 로맨스 책으로 봤을 때 정말 하하하 웃는 그런 현옷이라 그러죠. 그런 웃음들이 정말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실사로 영화로 세상에 나오면 어떤 영화가 될까 궁금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첫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바로 네,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정태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봤고요. 이하늘 씨 노래를 소화하셨는데 뭔가 화려한 실력보다는 여러의 감정이 담기면서 코믹하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또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사실 어려웠어요. 국내 이렇게 뮤지컬 영화라고 하는 것 그런 영화의 장르도 아니고 그냥 사실 조나단에게 행복과 열애에게 재발이나 그런 뭐 열애이즘 같은 곡이 그냥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있다가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그런 느낌. 특히 재발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를 필요가 없다. 그냥 정말 이 상황 안에서 진짜 내가 그런 힘들 때, 저도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는 노래가 있고, 힘들 때 내가 중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재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의 그 감정, 그렇게 조나단에게 어떤 그런 험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당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골방에서 어쩌면 그렇게 혼자 틀어박혀서 울었을 열애가 불렀을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 그 동시로 했었던 게 음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녹음실에서 다시 녹음을 했었는데 어, 아주 미묘한 차이로 동시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시를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쓰지 못할 거를 어떻게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셔서 네, 그 재발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감독님? 네, 네. 네, 진짜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귤 맞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장면이라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아주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불편함을 할까봐. 근데 그 감정 되게 힘들게 그 장면을 찍었는데 한희 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저 그 장면 찍고 저는 집에 가서 토했거든요. 숙소 가갖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그대로 그 노래에 넣었는데 한희 씨가 그대로 부르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불렀어요. 생으로 불렀는데 이제 이게 발자국 소리랑 이런 게 들리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도 그게 못 쓸 뻔했는데 저희 그 사운드 감독님이 그거를 일일이 다 만지셔갖고 다시 이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열의 감정이 진짜로 전해질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기자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이성균 배우와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성균 씨는 필모 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여서 오늘 완성본 보신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개봉 후에 관객들에게 좀 듣고 싶은 반응이 있으면 혹시 오늘 생긴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은 영화가 참 독특하고 신선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뭐 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그런 작품을 통해서 좀 레퍼런스를 받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재밌게 봤고요. 뭐 초반에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처음 한 20분까지 15분까지는 조금 다 이거 뭐지 하는 의아함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했지만 약간 이 과한 캐릭터들의 약간 당황스러움 그리고 뜬금없는 뭐 노래 시퀀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쿠나미언으로 처음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3인이
만남에서 드라마가 시작하는 불가마 씬부터 굉장히 잘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그 의아함을 좀 줄이시고 오픈 마인드로 영화를 보시면 영화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감독님. 네. 저는 아까 웨스 앤더슨 감독 얘기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그래갖고 그분이랑 스파이크 존스랑 그런 감독님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뭐 흉내내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그냥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근데 누군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줬을 때 정말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래요. 너무 사랑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우측에 계십니다. 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뭐 이하이 씨 코미디 연기는 옛날에 TV 때부터 굉장히 등청스러운 연기 잘하신다고 느꼈고, 그다음 이성균 씨도 이번 연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연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쿤밍이 연기를 한다는 게 어떤 생각으로 좀 그 연기에 임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각 배우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코미디 연기를 사실 따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찍고 나서 관객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외부의 그런 분들을 뵈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코미디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서야 아, 내가 코미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왜냐면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저는 똑같이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정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미디가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 센스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엇박의 어떤 묘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이 맞아야 딱 들어맞는 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코미디지만 배우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간절하고 아주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코미디는 코미디일수록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진정성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좀 뭐 코미디라기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과장되고 만화적인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주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오히려 제가 그 인물에 더 다가간다고 느끼고 좀 더 나중에는 캐릭터를 구축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분장팀, 의상팀이 그 조나단의 그 옷을 잘 입혀주셔가지고 가면놀이 하듯이 조금 접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저희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뭐 세 배우, 뭐 조단역 친구분들부터 현장이 너무 많이 화기애애하고 웃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되게 이타적으로 연기하고 리액션을 잘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캐릭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외형적인 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황에 몰입하고 상대방 연기를 잘 보고 들으면 그에 맞는 또 재밌는 리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배우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답변까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극열지옥을 그렇게 찍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대충 가는데 항상 그림을 그렸던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가 아니라 진짜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말 극열지옥 우리가 세트를 짓는다면 이렇게 짓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정말 아까 그 불 나오는 게 진짜 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 삽으로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씬도 사실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계속 삽으로 한다였는데 이게
시간은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손으로 막 그걸 하다가 손이 막 이렇게 막 까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 영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훅식확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을 붙여가면서 그 은율에 또 같이 조나단의 행복을 막 부르고 막 이런 게 그런 황당한 전개가 하지만 좀 사랑스러움으로 포장이 되는 그런 굉장히 킬링 로맨스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네, 다음 기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과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이 있고요. 감독님께는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적 색깔이 묻어 있지만 주제적으로 보면 열애가 겪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미묘한 그 조나단의 행위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 드러내시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위해서 아까 왜 그 타조가 화면을 뚫고 아예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나 뮤지컬을 정말 일상적인 그 장면과 섞어내는 연출들이 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최근에 그 개봉한 한국 뮤지컬들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익숙지 않은 장르 활용법인데 이런 연출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두 가지 질문이 있고 이성균 배우님께는 행복이랑 조나단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쭙고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감정을 한 가지 곡으로 그리고 소요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가 뭐셨는지 좀 그 곡을 그렇게 곱씹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저한테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로 쓴 거는 이병헌 감독의 바람이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웃길 수 없는 소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로 할 수 없는 소재예요. 바람 피는 이야기를 가지고 코미디로 한다.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이병헌 감독은 모든 종류의 코미디를 갖다 다 써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언가 되게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약간 피해 가면서 대신 또 찝어줄 땐 찝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폭력은 최대한 되게 불편한 장면이 있죠.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쁜 사람이 정말 죽일 정도로 밉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묻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장면이 더 있었는데 그 장면들은 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저 장면도 최대한 어떤 동화적인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최대한 톤 다운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불편하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까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빨리 전환을 시키면서 감정을 전환을 시키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 제대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한국 뮤지컬 장르 영화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사실 연출을 하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뮤지컬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가장 가장 그 노멀한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같이 보는데도 와이프는 왜 저 사람들 갑자기 노래하냐고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 노래할게. 이거 그 관객 입장을 대변하면 어떨까? 저 사람 왜 갑자기 노래하지? 그래서 버무가 갑자기 왜 누나 갑자기 노래해요? 이런 식으로 관객을 대변하면 어떨까? 그러면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객들이 느낀 그 어색함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좋아할지는. 네, 와이프를 킬링시키는 부분인데요. 네, 이어서 이성균 배우님 조나단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예, 저도 그 질문을 감독님한테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왜 행복을 부르는지. 그리고 열애는 뭐 음악 시퀀스가 나올 때 그 상황에 맞는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근데 느닷없이 행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불러야 되는 서사를 나름대로 좀 만들어야 됐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들은 답은 뭐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은 되게 조기 유학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유학 가고 이민 갈 때 마지막 들은 노래가 어쩌면 그 사람의 뭐 위로곡, 힐링곡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조나단한테 행복은 그 시절에 그걸로 약간 주문처럼 위로하는 곡이지 않았나, 그렇게 혼자 나름 생각하고 노래 불렀고, 그게 위안곡, 힐링곡이자 또 자기의 뭐 자존감이나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주문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행복은 조나단의 정체성?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쨌든 레이니즘이랑 행복이라는 노래가 네네. 반복돼서 등장하는데 굳이 이 두 가지 노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불가마에서 네. 남자 사용 설명서에 나오셨던 오정세 님이 그대로 등장하셨는데 네네. 그 전작의 세계관을 이어가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후속작에도 이렇게 계속 그 전작의 어떤 설정이나 세계관을 가져가고 싶으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아, 오정세 배우는 앞으로 전화를 안 받겠대요. 네, 봉준호 감독님 아니면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오정세 배우님이랑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10년 후에는 뭐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찜질방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노래방 가라오케 하다가 뭘 하든 하여간 실패해서 되게 우울한 삶을 보내는 캐릭터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잘 됐다 해서 그 정세 씨한테 부탁해서 정세 씨가 해서 그 캐릭터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죠? 네, 그리고 OST 전작의 설정을 차기작에도 이어가실 건지. 네. 아, 행복. 그러니까 행복은 저한테는, 그러니까 조나단한테는 저는 그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작의 세계관을 이어간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연합뉴스. 행복이랑 열애의 짐을 선택한 이유? 예. 그 행복은 아까 성균 씨가 얘기한 대로 행복이란 거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노래예요. 되게 우울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은 되게 행복해지고, 그리고 H.O.T 팬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행복을 강요하는 느낌? 그 노래를 들으면은 내가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전철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막 신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조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을 그 열애한테 강요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동화에서 보면은 그 매직 스펠 있잖아요. 그 마법의 뭐라 그러지 그거? 주문.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리고 레이니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BC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깡도 유명하기 전부터 저는 좋아했었어요. 진짜 1일 1강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제가 BC 노래를 좋아하고, BC 노래는 뭔가 되게 후가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뭐라 그러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정말 자존감. 뭔가 이렇게 자존감을 확 이거 기사 써주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그 자존감을 확 일으키는 노래라고 하나? 어딜 가서 레이니즘을 들으면은 정말 세계가 다 내 거가 되는 기분? 그 어떤 판타지요. 내 삶의 나의 지금에 대한 내 글래머러스한 라이프, 약간 블링블링한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두 노래가 저는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은 약간 과거, 나는 행복해야 돼 강요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의 미래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이정우라고 합니다. 그 전작인 남자 사용 설명서를 정말 재밌게 봐서 개인적으로 부장한테도 강조했던 4월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인데 잘 봤고요. 전 작가 또 비교하셔도 되는데 제 질문 한 가지인데요, 감독님께.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그 상상력 내지는 어떤 감성이 최대치로 발휘되신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대중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자제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제했다면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자제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더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안 쓴 장면들이 많아요. 이제 이 장면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상업적인 기준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써주세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좌측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스타 조은빛 기자입니다. 저는 세 분께 각각 한 가지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사연 없는 악역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이런 사연 없는 악역이 오랜만이라 조나단 캐릭터가 반갑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성균 배우님 악역 연기 하시는데 여지가 없는 절대악 연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한희 배우님께도 궁금한 점은 남편에게 뭔가 당하는 시퀀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그 장면들이 전부 다 피해자라기보다는 뭔가 진취적인 인물로서 계속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는 이런 인물 구조를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안점 있으셨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크게 악역이라고 연기한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리얼한 뭐 영화나 뭐 누아르나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잔인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행복, 사랑 뭐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박이 뭐 이렇게 당연히 누굴 힘들게 하는 거겠지만 뭐 이걸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영화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좀 많아갖고 귀엽기 때문에 뭐 귀여움 받을 수 있는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열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못해, 너는 그것까지는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그건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정지었을 때가 가장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열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엣지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못해, 넌 그런 사람이야, 넌 발령기야, 자식 절대 복귀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조나단을 보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1%, 2%의 그 분노, 아니야, 나도 어쩌면 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분노, 그런 것들을 눈에서는 계속 얼핏설핏 열애에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 연기할 때도 완전히 짓밟지만 완전히 짓밟히지 않은, 짓밟히지만 그 와중에도 아직 씨앗은 살아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였죠, 질문이? 네, 준비하는데 주안점이 무엇이었는지. 네, 준비하는데? 네, 뭘 준비했죠? 영화를 준비하는데.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기억났어요. 왜, 다시 또 돌아갈게요. 왜 이 영화를 하게 됐는지. 아까 지금 한희 씨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희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딱 보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되게 못났다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요만큼의 용기를 줌으로써 나의 나의 벽이
나를 둘러쌌던 이 두려움의 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타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무언가한테 덕을 쌓았을 때, 아까 덕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덕이 어떻게 사람한테 돌아오는지. 요새 되게 모르겠어요. 이건 영화랑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씩 뉴스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SK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피칭을 했다가 욕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착한 일 할 때마다 제가 착한 일 하신 분한테 땡큐 포인트를 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고마워요 하고 문 열어준 거에 대한 포인트를 쏴주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서로 도와주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너무 산으로 빠졌죠. 네네. 뭐 하여간 그러니까 착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사람들한테 착한 마음을 주면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아요. 답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남다른 텐션으로 언론 시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네. 네,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저는 이선균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킹메이커에 이어서 올해는 코미디 영화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극장들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흥행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또 색다른 캐릭터로 관객들을 만나시는 포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흥에 대한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하는 일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모든 뭐 스태프들, 배우들 다 이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극장, 뭐 한국 영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극장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우연찮게 진짜 그 기생충 아카데미 100주년 때 받고, 정말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근데 그만큼 또 반대쪽으로 보면 OTT에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영화를 다 완성을 하고 극장의 거리두기, 시간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전환이 되면서 저희 영화도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영화들이 하나 둘씩 오픈되면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관객들의 몫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코로나가 다시 안 오기를 바라면서 극장으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측 제일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화뉴스 장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 먼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저는 보면서 예전에 단편 영화 랄라랜드였나요? 네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거의 어떤 연장선 같은 걸로도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네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르적인 특징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나로 좀 묶기 위해서 가져간 뭐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김보성 선배님 오세요. 랄라랜드 출연하셨던. 이따가 시사회 오시는데 이따가 네. 죄송해요. 네. 랄라랜드의 영향, 그걸 하면서 전 솔직히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노래를 쓰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전 솔직히 거기서 느꼈고요. 이거를 장편으로 가져가서 노래가 나오는 그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랄라랜드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예요? 네, 장르적인 특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신경 쓴 그 핵심 포인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디즈니 마법에 빠진 사랑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대신 디즈니스럽지 않고 그냥 무언가 다른 느낌의 디즈니, 그러니까 저의 해석, 저희 배우들과 우리들의 해석으로 디즈니 영화를 다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디즈니를 벤치마킹을 디즈니 자꾸 얘기하면 잡혀가지 않나? 네, 디즈니 얘기를 그래서 디즈니 영화를 벤치마킹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전 감독님이랑 이한이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은 이제 남자 사용 설명서가 워낙 팬층이 두터웠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영화도 분명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게 있는지랑 좀 남자 사용 설명서랑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번 이 영화는 이런 재미가 있다. 좀 기대 포인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희 씨는 이제 가볍게 네이리즘 관련 이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좀 비 씨랑 친하시잖아요. 좀 따로 얘기 나눈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요. 그 질문이 뭐였지? 그 남자 사용 설명서 팬덤을 신경 쓰신 부분인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네. 그거를 굳이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관객들한테 더 그거 할 수 있는 되게 그런 걸로 접근을 했어요. 말 잘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요. 전작과 뭐 다른 차별점이 있는 기대 포인트가 이 작품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맨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뭐 가장 큰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동화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편에 관객들이 보면서 한편의 동화, 좀 이게 현실인지 판타지인지 그거를 헷갈리게 하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남자 사용 설명서랑은 되게 다른 큰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한희 배우님. 네. 네, 통화를 했어요. 통화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레이니즘을 그 배드보이, 근데 저희가 배드걸이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정말 흔쾌히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완전 무보수로. 그래서 진짜 정말 의리 있는 레이니즘 월드스타 빈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듣고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고 이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감독님부터 기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도와주세요. 진짜 저희 한국 영화지만 저희 영화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어떻게 보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근할 수 있는 영화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평생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3일 전에 봤는데 그 영화 보고 이틀 있다가 2kg가 빠졌어요. 저희 영화는 살도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홍보 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갖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균 배우님. 예, 이렇게 저희 영화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관람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떨리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떨리는 만큼 근데 또 오랜만에 이런 자리 갖게 된 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영화 좋은 점 보이셨다면 이제 극장에 좀 많이 찾아오게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킬링 로맨스 찍으면서도 진짜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면 어떨까, 관객들은 어떨까, 기자님들 반응은 어떠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개봉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쪼록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사실 민트초코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트초코가 처음에는 이게 치약 맛인지 초코 맛인지 잘 모르겠다가도 먹다 보면 중독되는 그런 맛.
네, 이제는 민초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매니악적인 그런 맛이 됐는데요. 힐링 로맨스도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 때는 버무를 따라가기도 하고 열애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조나단도 따라가 보기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또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